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언제 왔어? 자, 빨간색 위쪽으로도 여백을 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백을 줘가지고 기대를 하는 거는, 자, 빨간색 위쪽으로 여백을 줘서 이런 모양을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형태를요. 자, 그래서 빨간색 위쪽으로 마진 탑을 주시면은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빨간색 위쪽으로 마진탑 100 픽셀을 주시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얘를 딱 실행해서 보면요. 자, 어떻게 돼요? 자, 빨간색에게 마진탑이 적용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적용이 된 걸까요? 이거는. 자, 여기 있는 이거 회색이 누구죠? 자, 여기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영역이 누굴까요? 자, 엉클인가요? 이 영역? 자, 누구예요? 페어런트죠. 자, 페어런트는 빨간색의 누구예요? 자, 빨간색의 부모인 거죠. 자, 저 한 가지만 질문하고 갈게요. 혹시 이해 못 하셔서 대답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대답하기 좀 민망해서 안 하신 거예요? 1번, 2번. 자, 만약에 이해 못해서라면은 제가 좀 뭐 두어 번 더 설명을 해 드리는데 좀 민망해서 그렇다 그러시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했는지 이해를 못했는지 그게 저는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자, 예, 음, 흰색 공백이요? 이거? 아, 이거는 빨간색에다가 주시면은 나오는 거예요. 마진탑을. 예. 근데 이거를 저는 사실 자, 원래 주고 싶어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디자인에서 포토샵을 잠깐 열게요. 여러분들 포토샵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어떤 디자인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저는 얘를 코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형태를 만들고 자, 여기에서 버튼이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는 이 형태를 저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우리 페어런트에게 너비 예를 들어서 600을 주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렬 공식 아까 전에 배우셨죠?
마진 0, 오토로 주면 된다. 해서 줬더니 여기에 가운데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위로 여백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빨간색 위쪽으로. 이거는 오렌지고. 자, 그러면 누구한테 뭘 주면은 되는 거예요? 빨강에게 마진 탑을 주시면은 되겠죠. 그쵸? 자, 이 여백 이거 빨간색 위쪽으로 생긴 여백이잖아요, 이거. 그쵸?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여백을 만들기 위해서 빨강에게 마진탑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마진탑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누구한테 마진탑이 적용이 된 거예요? 원하지 않게 이 파랑 요소, 제가 이렇게 체크한 거, 애한테 들어간 거예요. 자, 값을 주기 전에는 어떠한 모양이에요? 값을 주기 전에는 이 형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빨간색 위쪽으로 여백을 주려고 값을 주었더니 빨강에게 들어가진 않고, 자, 여기 색깔 좀 다른 걸 한번 넣어 볼게요. 빨강에게 들어가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애한테 들어간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간 거예요? 부모한테 들어갔죠. 부모에게. 자식에게 높이 준 거예요. 100을 줬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자식에게 나올 이 모양을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부모에게 부모에게 여백이 적용됐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요. 첫 번째 자식 요소에게 마진탑을 적용을 하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양 만들겠다 그러시면은 빨강에게 마진탑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은 우리가 못 만들겠네요. 근데 만들어야지 되기 때문에 자, 빨강에게 주는 마진탑 대신에 부모 요소에게 패딩 탑을 주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패딩은 안쪽으로 생기는 여백이잖아요. 그래서 부모 안쪽으로 패딩을 줘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도 여백을 주고 싶어요. 아래쪽으로도. 자, 그러면은 누구한테 뭘 주면 될까요? 그렇죠. 페어런트에게 패딩 바텀 주시면 되겠죠. 왜? 마진 바텀 쓰지 말자고 그랬으니까. 근데 만약에 나는 여기에다 어쩔 수 없이 마진 바텀 쓰겠다. 오렌지에게 마진 바텀 100 쓰면요.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첫 번째 자식에게는 마진 탑이 안 되듯이 오렌지가 마지막 자식이잖아요. 마지막 자식에게는 마진 바텀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누구한테 적용이 된 거예요? 부모에게 또. 자, 그래서 정확하게 값을 내어주고 싶다 그러시면 애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준다? 부모에게 패딩 바텀 100픽셀을 주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줘야지 얘네가 모양이 위아래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빨강과 오렌지만 가운데 정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빨강에게 여기다가 자, 마진 0 오토 적용하시면 빨간 가운데로 적용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오렌지도 마진 0 오토 얘를 넣으셔야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진 0 오토로 주면은 가운데로 정렬이 되겠지만 이 사이의 여백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 왜 사라질까요? 처음에 100을 주었지만은 나중에 여기 이 값이 위아래 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위아래 둘 다 0을 주니까 처음에 100을 주었던 거를 얘가 덮어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쓰실 때는 순서를 거꾸로 쓰셔야지 됩니다. 0을 줬다가 100으로 덮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런 형태의 레이아웃이 우리가 어디에 많이 등장을 할까요? 해서 보면요. 자, 이거 아까 봤던 그거죠.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 똑같은 거잖아요. 레드, 오렌지. 그럼 이 사이의 여백은 오렌지에게 패딩 탑. 여기에 들어가는 여백은 이 전체 감싸는 거한테 패딩 탑, 패딩 바텀. 얘만 그런가요? 다 그래, 다. 그쵸?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뭘 줘야지 되는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시겠죠? 여기도 보면은 이 여백은 뭐예요? 마진 탑이에요, 이거? 패딩 탑. 얘도 패딩 바텀. 요것도 그런 형태고, 얘도 그런 형태고, 얘도 그런 형태고. 자, 왜? 얘로 놓고 봤을 때는요, 얘가 이 큰 전체 요소의 첫 번째 자식이자 마지막 자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패딩, 마진 탑도, 마진 바텀도 못 주는 거예요. 이 여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패딩 탑과 패딩 바텀으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문서 구조 하나 만들어 놓고 한번 얘네들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 하나 더 열게요. 그래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HTML 폴더로 나가서 HTML 문서 있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돼요. day 10-4 언더바 콘텐트 01.html 이라고 저장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콘텐트 01이라고 쓴 거는 문서, 콘텐트 03에 있는 이걸 만들겠다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콘텐트 01.psd거든요. 자, 이거를 문서 구조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듣고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반복은 할 거지만요. 자,
이거를 만들 건데 사이트가 딱 요 상태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겠죠. 위아래 분명히 무언가가 붙어 있을 거예요. 내비게이션 또는 로고 아래쪽에는 회사 안내, 회사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가 얘네가 위아래 분명히 들어 있겠죠. 여기서 보는 건 위아래 다 생략하고 가운데만 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이트 위에 들어가는 부분과 아래에 들어가는 부분과 가운데 실제 내용이 들어간 지금 여기 이 문서 얘가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건데 이건 지금 요것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것만. 알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 만든다 그러면은 자 먼저 영역을 몇 개로 구분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세 개겠죠? 세 개 구분하자고 해서 세 개 넣은 거예요. 그럼 세 개 중에서 우리는 이거 가운데 거만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영역을 구분한다 그러면은 영역을 몇 개를 여기다 넣으셔야 될까요? 가운데 것만 한다고 그러면 몇 개? 자, 한 개만 넣으시면은 되는 거죠. 그쵸? 자, 원래 세 개를 만들 거다라고 했는데 세 개 중에서 저는 지금 가운데 것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아래 제거해버리고 가운데 거 하나만 남겨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만든다고 했을 때, 자, 바디 태그 안에서 영역 몇 개를 먼저 구분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두 개? 이것도 위아래 제거하고 요것만 먼저 만들 거잖아요. 얘네들만. 그럼 이 전체 영역 하나. 얘네는 몇 개? 얘네도 하나. 얘네는요? 하나. 얘네도 한 개. 얘네도 한 개. 얘네도 한 개. 얘네도 한 개. 가장 크게 큰 영역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도요. 여기 컨텐츠라고 써놓은 거는 이거에 대한 제목들을 얘네들에 대한 대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이 개수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몇 개로 얘네들을 나눌 건지 정할 겁니다. 먼저 이렇게 크게 하나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크게 하나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영역을 몇 개로 구분을 해야 될까요? 두 개? 자, 이렇게 두 개인가요? 자, 왜 두 개죠? 자, 여러분들 어떤 책을 봐도 제목과 본문으로 구분되어 있죠? 여기서 지금 제목과 본문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목적이. 자,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제목일까요? 위에 거가 제목이고 얘가 본문들이겠죠. 그러면 두 개로 구분했으니까는 얘네들도 안에서 div 두 개로 구분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저거 수업을 하고 계시니까 요거를 자, 이거는 뭐 때문에 구분을 한 거예요? 제목이요. 이거는 뭐 때문에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본문이요. 그쵸? 자, 밖에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물으면 이거 뭐 때문에 구분한 거예요? 그러면은 알까요?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라고 하는 걸 사용해 가지고 의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얘네들도 클래스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의미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라고 하는 뜻을 쓸 건데 제목은 타이틀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헤딩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를 볼 때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제목을 꾸며주는 말,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를 헤드카피라고 불러요. 그쵸? 자, 그래서 걔네들은 대부분 제목들은 위에 있지 아래에 달려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머리가 위에 달려있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헤더라고 부를 거예요. 헤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는 내용들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또 의미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사실 본문은 여기에 쓰여진 것처럼 body라고 하는 말도 쓰거든요. 그래서 body copy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body어, body어라고 그렇게 쓰지 않고 신문을 보면은 기사들을 어느 특정 영역별로 모아 놓은 거를 섹션이라고 해요. 사회면, 연예면 그런 식으로. 아, 여러분들 신문 안 보시죠? 혹시 혹시 신문 구경 해보신 분? 그렇구나. 아, 문화 충격. 그러네. 자, 어쨌거나. 그래도 잡지는 미용실에 가시면은 보신 적은 있으시죠? 예. 자, 거기서 한 지면을 섹션이라고 불러요, 섹션. 자, 그래서 우리는 제목과 섹션, 여기 들어가는 제목은 본문에 관련된 제목일 테고요. 이 본문은 제목에 관련된 본문이겠죠. 뭐가 되었든 간에. 이 제목과 본문 하나를 우리는 컨텐트라고 부릅니다. 컨텐츠. 그래서 얘를 우리는 클래스 콘텐트라고 할 거예요. 츠라고는 쓰지 않는 게 단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컨텐트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봤더니 여기서 이제 헤더와 섹션으로 구분이 됐고요. 헤더를 봤더니요. 여기에는 실제 제목과 자, 문단이 들어있어요. 자, 제목은 우리 H 태그 쓰죠. 문단은 P 태그 쓰죠. 그 목적에 맞게끔 태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목 H 태그 그러면 H 뭐라고 쓸까? 1, 2, 3, 4, 5, 6번 중에서 자, 우리 H1은 어디다 쓰자 어느 목적에 쓰자라고 정해 놓은 게 있죠. H1은 로고로 만들 때 쓸 겁니다. 로고를 표기할 때. 그러니까 H1을 제외한 나머지를 쓰시면 돼요. 그렇지만 각자 마음대로 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 회사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가정했을 때 회사들마다 규칙이 정해져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H2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대제목 콘텐츠에 들어가는 타이틀에서 콘텐츠 타이틀이라고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다가 p 태그 하나 만들어서요. 자, 요 제목을 꾸며주는 말을 쓸 건데 쓸 말이 사실은 없어요. 임시적으로 그냥 써놓은 것 뿐이거든요. 그럼 막 이렇게 대충 써놓으면은 되기는 하겠지만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자, 더미 텍스트라고 하는 거 쓰는데 로렘 쓰시고 탭 누르시면은 더미 텍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특정 어떤 그 책이나 그런 데서 단어를 그냥 랜덤으로 그냥 조합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까지 두 줄로 만들 거고요. 자, 대충 아무 단어 조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두 줄의 문장을 만들 거예요. 자, 저장하고 얘네들 확인해 보시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얼추 봤을 때 여기랑 비슷하죠?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자, 본문이라고 했고요. 지금 저는 얘를 섹션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섹션 안에서는 몇 개로 나누어 줄 수가 있을까요? 기사라고 본다면 기사가 지금 현재 4개가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이 기사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도 자, 기사를 4개 만들 건데 기사는 영어로 우리가 아티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 아티클 쓰시고 탭 눌러주시면은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는 얘를 여러 개를 만들고 클래스를 하나씩 더 써주지 않아도 되는 게 모양이 4개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따로 만들어주지 않고 4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티클 한번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봐보시면 이제 그림이 들어가 이거는. 그러면 그림 넣는 거 우리 이미지 태그 배웠지? 이미지 태그 딱 쓰면 되겠네. 그래서 쓰시면 되는 사실 쓸 그림이 없어요. 그쵸? 네, 없어요. 아, 이거요? 이미지? 이거? 이 그림 너무 크잖아, 이거는. 자, 근데 쪼개 이제 뭐 크기 너비 주면은 그림 줄어들잖아요. 자, 간격 재가지고 봤더니 320 곱하기, 자, 다시 340 곱하기 340이더라. 놓고 봤더니 다른 그림 한번 넣어볼게요. 이미지 6 JPG 넣었더니 자, 그림이 찌그러져요. 찌그러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네요. 좀 확 찌그러진 걸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걸 넣었더니 그림이 이렇게 찌그러져요. 자, 정사각형이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는 그림이 자, 세로로 긴 직사각형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비가 200에 340짜리 그림을 넣을 거예요. 자, 시안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라고 해서 저렇게 해놓고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디자인을 조금이라도 전공한 사람이 보면요. 정말 저거는 한심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실무하는 사람이 그림을 저렇게 찌그러뜨렸나? 예. 자, 그래서 차라리 그림을 안 넣는 게 좋은 거예요.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자, 그러면 그림 들어갈 영역만 우리가 표시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그림이 들어갈 영역을요, 클래스 이미지라고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나중에 그림을 어떻게 넣냐면요, 우리 배경 그림 넣는 거 배우실 거거든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그림을 넣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림이 찌그러지거나 그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지 들어간 영역 여기 하나 만들어 놨고요. 아래쪽 이제 제목 들어가는데, 자, 얘네들도 이제 우리 한번 넣어보도록 하실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이거 그림이라고 했나요? 글씨라고 했나요? 그쵸, 이거 글씨죠. 그림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글씨죠. 얘네도 글씨. 그래서 글씨끼리 하나를 묶읍시다. 자, 안 묶어도 되는데 나중에 어떠한 모양을 만들 거냐면은 좌우로 만들어진 형태로 우리가 또 애를 만들 거예요. 이런 거. 어차피 이런 거 만들 때 요만큼 묶여 있고 문서 구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변 모양이 변할 거를 예상을 해서 미리 여기다가 자, 클래스 콘텍스트라고 해서 미리 만들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 글자 들어가니까 텍스트 들에서 컨텍스트라고 이렇게 쓸까요? 이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텍스트. 그래서 여기서는 자, 아까 우리 H2 썼죠? 제목이니까는 이번에는 H3 하나 쓸 거고요. 그 H3 아래 자, 또 굵은 글자로 제목이 들어가는데 걔는 본문보다 글자가 작아요. 자, H4가 본문하고 글자 크기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H5 정도로 쓰고 싶어요. 그래 그 아래 또 본문 하나 쓸 거고요. 그리고 안에 자, 아이콘들 글자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클래스 SNS로 이름을 만들어 놓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요. 세그먼트 자, 제목이니까 또 타이틀이라고 쓰시고 여기에도 뭔가 제목이 들어가는데 그냥 의미 없는 단어라도 자, 여기서 제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꼭 이 글자를 쓰겠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p태그 문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로렘 하나 만들어서 문단 하나 만들어 넣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아이콘들 딩백 폰트 넣을 거예요. 자, 어떻게 넣는다고 했죠? 먼저 폰트 어썸 사이트 찾아가셔서 아니면 네이버에서 폰트 어썸이라고 쓰시고 자, 두 번째 거 클릭하시면은 이 주소 사이트 연결이 돼요. 검색은 폰트 어썸. 그럼 여기서 서치 아이콘즈 해서 여기서 원하시는 아이콘들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자, 애플과
그러면 여기 애플 이거 i 태그 한번 클릭해 가지고 복사된 거거든요. 그대로 붙여 넣을 것에서 붙여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다 또 다시 검색,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찾아서 여기다가 줄 바꿔서 하나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티클 나머지들 비어있죠? 여기 가서 아까처럼 여러분 똑같은 이름으로 이미지, 그리고 세그먼트 만들어서 다시 텍스트 만들고 안에 또 다 만드셔도 되지만 어차피 우리 이거 똑같은 거니까 복사하셔도 상관이 없으시겠죠. 자, 만드시던 복사하시던 여러분의 선택인데 복사를 해가지고 쓰는 게 나을 거예요. 근데 잘 구분하셔야지 됩니다. 아티클이 시작부터 어딘지 아티클 시작하는 태그만 클릭하시면 끝나는 태그가 보일 거예요. 또 시작 태그 앞에다가 커서 올려 놓아도 끝나는 거 보이는 지금 커서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자, 커서 지금 여기에다가 넣었어요. 여기에다가. 그럼 끝나는 거 보이잖아요? 자, 쭉 드래그 하시는 게 아니고요. Shift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div 끝나는 거 여기다가 딸까 한번 클릭하시면은 선택이 돼요. 자, 복사하기 단축키 알고 계시죠? 컨트롤 C 눌러서 자, 얘네들 대신에 복사를 할 거니까 자, 지워버리고 아티클 아래쪽에다가 그쵸? 두 개, 세 개, 네 개 붙여 넣을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자, 제목이 세그먼트 타이틀 하나, 둘, 셋, 네 개 만들어져 있으면 잘 만들어진 건데 자, 이거 엉뚱한 위치에다 붙여 넣으시면은 아티클 안에 잘못 넣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에 생길 거예요. 예? 아티클 복사를 했죠. 아티클 아래에다가. 자, 끝나는 거 두 개가 뭐 이거 두 개인지 이 상태에서 어떤 두 개인지 모르는데. 그쵸. 그러니까는 그거를 찾으시려면 자, 시작하는 아티클 앞에 한번 찍으시면 끝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세요? 여기 커서 한번 딱딱 클릭하셔야 돼요. 자, 아티클 글자 보이시죠? 앞에 커서 딱 클릭해 놓으면은 끝나는 거 표시 되시죠? 네, 여기 뒤에다가 한 칸 밑에 엔터 넣고 그렇게 해서 붙여 넣으셔야지 잘못 붙여서 엉뚱이 치다가 붙여 넣으시면 정말 엉망이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뷰티 파일을 누른다고 해도 어서부터 뭐가 시작이고 끝인지 구분 못하고 이러면 저도 해결을 못 해드려요. 근데 이렇게 되시면은 이제 집에서 하시니까 제가 충분한 시간 드릴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과 끝 찾는 거 잘 찾으셔야지 되고요. 엔터 눌러서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금 현재 컨트롤 V 눌러서 둘, 엔터 눌러서 셋, 엔터 눌러서 4개 만드셔야지 되겠죠. 자, 근데 만들어서 붙여놨는데 우리 저 아까 뭐야 폰트 썸 쓴다고 이거 애플이랑 안드로이드 갖다가 놨는데 안 보이네요. 그쵸? 자, 이유는 애를 쓰기 위해서는 all.css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all.css는 우리가 커먼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글자랑 링크 걸기 쉽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링크를 걸 건데 자, 문서 초기화 시키기 위해서 링크 곱하기 3 처음에 들어갈 거는 리셋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갈 거는 커먼 붙여놓고 확인하시면 글자는 초기화되면서 아이콘도 다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이런 모양이 나오시면은 자, 스타일링을 적용하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리셋이랑 커먼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준비되시고 자, 그러면 이 모양 만들 수가 있어야죠. 너비 적용하고 높이 적용하고 그리고 여백 적용하고 그리고 나서 정렬시켜 가지고 모양 만들 거거든요. 그거 하려면 CSS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CSS 10-4 문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1차적인 준비가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이제 문서 구조 만드시는 거 몇 번 연습을 하실 거고, 앞으로는요. 자, 그리고 요거, 자, 너비 주고, 높이 주고 하는 거 어떤 규칙에 따라서 주시는 방법들 배우시게 되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정으로 보았을 때, 자, 여기 CSS, 자, 팔로우업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CSS 넌 시멘틱이라고 하는 거 봐보시면은 문서 구조 표기하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문서 구조는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어떠한 기능이 들어가거나 자, 어떠한 디자인의 그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건데 가장 적게 사용하고 가장 최소한의 구조로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를 가변 형태로 만들겠다 하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최선으로 만드는 게 이 형태예요. 지금 현재 이거. 그래서 얘를 기본 문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여기에 올려져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기본 문서 구조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얘네들은 다. 이거 다. 기본 문서 구조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이트 일반적으로 자, 이 모양 크게 벗어난 것들 있던가요? 없어요. 다 기본 문서 구조 형태로 만드신 거예요. 조금 특이하게 만들어진 거 있다.
자, 화면 가득 채워지는 거, 그거는 다른 형태로 우리가 또 만드실 건데,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이 형태부터 만들 수가 있어야지 다른 것도 만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단계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지금 1단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문서 선택자 나열하기라고 하는 걸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3단계는 문서 문자 관련 속성들 적용하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너비 적용하기. 이게 너비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디자인 보고 큰지 작은지 구분해가지고 넣는 거고요. 그리고 높이 적용하기. 자, 상태에 따라서 높이를 적용할지 말 건지 정하실 거고요. 그리고 플로트로 정렬하기. 그래서 정렬하는 방법 배우실 거예요. 중앙 정렬하고 또는 수평 정렬하는 방법도 배우실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배웠던 여백이 가장 끝에 들어가요. 8단계.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자, 이것까지입니다. 8단계까지. 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11차 수업이 끝났고, 이제 다음, 내일서부터는 11차거든요. 총 21차수 중에서. 자,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죠. 자, 그렇지만은, 자, 이제, 여기서 이게 설명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응용을 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그리고 아직 우리, 자, 여백 말고 레이아웃 안 배우셨잖아요. 자, 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레이아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예요. 예. 플루토 속성이 뭔지 알아보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될 거고, 활용을 해봐야지 알 테고, 근데 이것만 해서 모양이 틀어지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라든가 클리어 속성을 쓰는 방법 알아야지 될 거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클리어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클리어 픽스라고 하는 걸 쓸 건데 클리어 픽스를 쓰려면 또 가상객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지 될 거고 가상객체를 하시는 방법을 배우시려면요 가상 선택자라고 하는 걸 배우실 거고 또 어떤 특정한 가상 선택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선택자 중에서 자식 필터 선택자라고 하는 거라든가 또는 형제 필터 선택자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하는 게 있고 또 선택자를 나열을 시키려면요 계층 선택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쓰는지 아셔야지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이 이후에 배우는 것들이 난이도가 다들 대부분 다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꼭 이제 요거는 이제 복습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숙제를 요번 주부터 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 보시고 문서 구조 짜오는 정도로 먼저 시작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서 구조는 다시요. 자, 디자인은 제가 공유해 드렸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접근하실 수 있으시죠, 다들? 여기까지. 자, 여기서 내가 어느 특정한 거 갖고 가실 때 어떻게 가지고 가신 거예요? 컨트롤 X 잘라내기 해가지고 내 폴더에다가 옮기신 거예요? 아니죠. 이거 내가 잘라내기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 문서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컨트롤 V 해가지고 가지고 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없다. 누가 잘라갔다. 그러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누가 잘라갔는지는 몰라요, 다. 다시 올려는 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바로 연락을 카톡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출결은요. 여기 화면에서 찍을게요.